내 인생, 시골 시댁에서 시작된 금지된 욕망의 소용돌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지연이고 23살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작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죠. 대학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머물게 된 곳 때문이었어요. 남편인 민수와 함께 살던 집이 너무 멀어 하루 통하기 힘들어 아내인 제가 시어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님은 진주의 조용한 주택가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다행히 빈 방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어요. 민수가 저희 집에 짐을 싸고 있을 때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남편을 소개했죠. 엄마, 민수 기억하시죠? 참 책임감 있고 요리도 잘해요. 물론이지, 얼른 데려와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주 시내에서 멀지 않은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첫 만남은 매우 부드럽게 시작됐어요. 영숙 여사는 진한 남색 홈드레스를 입고 계셨는데 그 옷이 오히려 그녀의 풍만한 몸매를 우아하게 드러냈죠. 부엌에서는 따끈한 호떡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들어와, 들어와. 어머니는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놓으며 민수에게 다가가 민수야, 살 빠졌구나. 지연이가 잘 챙겨주지 않나 보네라고 농담을 던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엄마, 말도 마세요. 민수는 워낙 신진대사가 좋아서 라고 맞받아쳤죠. 차를 마시며 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래된 수도꼭지의 특징이라든가 냉장고에는 언제나 뭔가 먹을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특별한 거 먹고 싶으면 말해. 내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 하셨죠.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긴장하는 듯했어요. 그렇게 아내가 떠난 다음 날부터 민수는 어머니 집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 환경에 적응하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아침을 먹고 대학으로 향했죠. 저녁이면 어김없이 따뜻한 식사가 식탁에 놓여 있었고 어머니는 매일 민수에게 오늘 수업은 어땠니? 라고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민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잘 버티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며 어머니의 사소한 행동에도 신경을 쓰곤 했죠. 어머니가 설탕을 집으려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민수의 시선은 부끄럽게 옆으로 돌아갔어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요리하는 게 좋아서 그래?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참 오랜만이라서 라는 말을 남겼고 그 순간 민수는 미묘한 어색함과 함께 어머니가 전하는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죠. 그 후로도 민수와 어머니 사이에선 자잘한 일상과 대화가 이어졌어요. 민수는 점점 어머니의 작은 습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긴 머리를 넘기는 손짓, 부엌에서 혼잣말로 흥얼거리는 모습, 몸매의 곡선 그리고 어머니가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젊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밤마다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와 꿈, 그리고 실망에 대해 털어놓았고 민수는 자신의 미래 계획과 대학 생활을 공유했죠.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이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남편인지 모르는 것 같아. 김민수는 놀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여성의 직감이야. 그녀는 일과 경력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 남자는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걸 원하지. 이 말에 민수는 깊이 생각했어요. 최근 아내와는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진심을 나누지 못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일과 공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필요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어쩌면 모든 부부가 겪는 흔한 감정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는 어머니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실크 소재의 가운을 입고 아침 준비를 할 때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며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때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어머니에게 머물렀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과 함께 마음이 두근거렸죠.
특히 아침에 어머니가 문 앞까지 나와서 오늘쌤이나 잘 다녀와 라며 민수의 셔츠깃을 살짝 고쳐줄 때면 민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어머니의 향기와 체온이 가까이서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와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과 감정의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앞으로 어떤 파국으로 이어질지 민수 자신도 몰랐죠. 대학 생활은 여전히 바빴지만 민수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 영숙 씨가 실크 가운을 입고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준비하는 모습이 떠올랐죠. 그 가운은 그녀의 부드러운 몸매를 따라 흐르며 고운 머리카락은 살짝 흐트러져 있었어요. 민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저녁, 대학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영숙 씨는 밝은 미소로 민수를 맞아주셨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그녀는 다정하게 민수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러운 손길로 마사지해 주었죠. 민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피로에 지친 몸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숙련되어 있었고 점점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죠. 좀 나아졌어. 그녀가 조용히 물었을 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훨씬 좋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이 감정은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었죠. 민수는 이런 자신이 낯설었고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가 점점 더 진솔해지고 서로의 삶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아침에 어머니가 문 앞까지 나와 민수의 옷깃을 다정하게 고쳐주던 순간들은 민수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짧은 접촉 하나하나가 민수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고 어쩔 수 없이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눈동자에 고정되었죠. 그러나 그는 이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썼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작은 행동에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주방에서 무언가를 설명할 때 혹은 그녀의 몸짓이 우연히 길게 느껴질 때마다 민수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죠. 그런 순간마다 그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영숙 씨도 그런 민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그녀를 힐끗 바라보다가 눈을 돌리자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야, 괜찮니? 라고 물었어요. 그 말투에는 걱정과 동시에 알 듯 모를 듯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민수는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혼란과 갈등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민수와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어느덧 세 번째 주를 맞이했어요. 그 기간 동안 둘 사이의 침묵과 눈빛 교환은 점점 더 의미심장해졌고 서로가 숨기고 싶지만 감출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어쩐지 평소와 다르게 집안은 조용했고 전날 밤에는 두 사람 모두 와인 한 병을 비우며 삶과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는 머리가 아프면서도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 솔직해졌다고 느꼈죠. 그날 아침, 영숙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부드러운 곡선이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민수는 일부러 다른 곳을 보려 했지만 그녀가 다가와 커피잔을 건네는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민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긴장했죠.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임을 알았어요.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가 마주 앉은 식탁으로 다가갔죠. 부엌 창문으로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영숙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어. 내가 나를 피하려 했다는 것, 그 눈빛에서 다 알겠어. 나는 당황해서 입을 열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어요. 민수야, 솔직해져. 너도 나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잖아.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두려움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어머니는 내게 다가와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죠. 한 번만, 민수야.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켰어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평소와는 다른 더 깊고 뜨거운 감정이 번뜩이는 걸 느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끌었어요. 거실로 가자. 거실 소파에 앉자. 우리는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의 채취가 코끝을 스치고 손길이 내 얼굴을 어루만지자 몸속 깊은 곳에서 묘한 전율이 일었죠. 정신은 혼미해졌고 이성은 점점 흐려졌어요. 그러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눈을 감추지 못했죠. 다시 한번 더욱 급하고 단호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 씨, 저예요. 옆집 이웃이에요. 급히 얘기할 게 있어요. 문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현실이 차갑게 밀려왔어요. 나는 급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고 영숙 씨도 서둘러 가운을 잠갔어요. 내가 갈게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문 앞으로 다가갔고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닫으면서도 뒤돌아보니 그녀는 가슴을 손으로 감싸준 채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죠.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내 아내 지연이었어요. 그녀가 예고 없이 찾아온 거였어요. 민수야, 어디 있어? 익숙한 목소리에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나는 급히 셔츠를 고치고 머리를 손질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안녕, 내 사랑. 나는 일어나 그녀를 맞이하며 평소처럼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지연은 놀란 표정과는 달리 나에게 다가와 볼에 키스를 했고 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평범한 부부의 일상처럼 느껴지게 애썼어요. 그때 거실 입구에서 영숙 씨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깔끔하게 가운을 묶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지만 나는 그녀의 볼에 살짝 번진 홍조를 알아챘죠. 그녀는 나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며 태연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연아, 어서 와라. 정말 뜻밖이야. 갑자기 올 줄 몰랐어. 어머니는 딸을 안으며 기쁨을 가장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미묘한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엄마,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민수, 잘 지내? 아내가 밝게 물었고 어머니는 민수는 정말 착하고 도와주는 아들이야 라며 대답했죠. 하지만 나는 그 말 속에 진심보다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 부엌으로 향하며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조용한 빗소리가 내 생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그 사건이 우리 가정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가 앞으로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죠. 민수와 영숙 씨 사이에 금지된 감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지연은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불안한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학 생활과 집안일에 지쳐있던 나는 어느새 영숙 씨와의 미묘한 관계에 휘말려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미소는 내 마음을 자꾸만 흔들었고 그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갈수록 어려워졌다. 아내 지연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저녁
지연과 영숙 씨가 부엌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보던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갈등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내가 잠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영숙 씨와 나 사이의 움튼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그것은 점점 더 불가항력적인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욕망이 가져올 파괴도 두려웠다. 며칠 뒤, 지연은 다시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내일은 회사 출근해야 하니까 오늘 밤까지만 있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뭔가를 감지했다. 지연이 떠난 후 나는 영숙 씨와 단 둘이 남겨졌다. 그날 밤 영숙 씨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실크 가운 자락이 살짝 흔들리며 은은한 향기가 퍼졌고 그녀의 눈빛은 깊고도 강렬했다. 나는 무너져 내릴 듯한 마음을 부여잡았다.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야,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인 거 알아. 하지만 이 마음을 숨길 수 없어.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은 폭발했고 금지된 감정의 문이 열렸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고 영숙 씨도 놀란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누구죠? 내가 조용히 물었지만 심장은 쿵쿵 뛰었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뭔가를 알아챈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우리 셋은 순간적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민수야, 영숙 씨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말 속에는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날 순간 우리 셋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나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지연은 이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폭풍 같은 사건들을 기대해 달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예상, 그리고 비슷한 경험담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지연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우리 둘 사이의 금기를 깨뜨린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어머니 영숙 씨와의 미묘한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내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조용했다. 영숙 씨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실크 가운을 입고 우아하게 움직였다. 그 모습은 여전히 나를 매혹시켰고 나는 그녀의 곁을 맴돌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늘은 좀 쉬어, 민수야, 영숙 씨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잠시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놓인 금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대학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순간 나는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수야, 이 감정을 숨기려 하지 마.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건 옳지 않아요. 지연이도 있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어?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몰라 라고 대답했다. 그때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긴장하며 몸을 굳혔고 영숙 씨도 놀란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뭔가를 깨달은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영숙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일들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한다는 결심이 섰다. 이 순간부터 우리 셋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펼쳐질 폭풍 같은 사건들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기대해 달라.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예상, 그리고 비슷한 경험담을 나눠주길 바란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다. 죄송합니다만 이 요청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며들던 그날, 나는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지연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영숙 씨와의 금지된 감정이 뒤엉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끝으로 커피잔을 쥐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고민했다. 며칠 동안 집안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고요했다. 지연은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영숙 씨 역시 나를 향한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고 그 변화는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우리 셋은 말없이 서로를 주시하며 감추어진 감정의 거리를 조심스레 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영숙 씨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실크 가운 자락을 살짝 흔들며 다가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민수야, 이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지만 피할 수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모두가 상처받을 거예요. 그러나 영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때로는 상처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 거야.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그 순간 현관문 너머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긴장하며 몸을 굳혔고 영숙 씨도 놀란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민수야, 영숙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배신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순간 멈춰 섰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듯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우리 셋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상처와 치유를 맞이할지 아직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길 바라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예상, 그리고 비슷한 경험담을 나누어 주길 바란다. 다음 이야기에선 더 깊은 진실과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날 밤, 집안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지연이 돌아간 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거운 마음을 애써 가눴다. 영숙 씨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사이에 남은 어색함과 긴장을 더 크게 느끼게 했다. 나는 아직도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와 그날 아침의 눈빛을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했다. 영숙 씨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비밀스레 자리 잡았고 그 감정은 점점 내 삶을 지배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 지연과의 약속과 사랑, 그리고 책임감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 셋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지연은 여전히 가족의 일원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고 나는 그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 영숙 씨 또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달랐고 때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어느 저녁 나는 영숙 씨와 마주 앉아 조심스레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상처받기 전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민수야. 하지만 그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은 마치 내 마음속 혼란을 비추는 듯 했다.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이 금지된 감정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펼쳐질 선택과 갈등,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운명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길 바라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전과 달리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평소처럼 나를 챙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을 느꼈고 영숙 씨는 더욱더 신중해진 듯 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숨겨진 감정들이 말없이 스며나와 우리 셋은 조용한 긴장감 속에 갇혔다. 나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입은 실크 가운의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한 향기는 여전히 내 감각을 자극했고 나는 그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집안일을 하며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말했다. 민수야,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예전 같지 않아.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이 저릿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지만 말끝은 흐려졌다. 그날 밤, 영숙 씨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모두가 상처받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해.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이 금지된 감정의 무게에 짓눌렸다.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번민하며 나는 어느 쪽도 상처 입히지 않고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욕망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어떤 선택과 결과가 기다릴지, 그리고 우리 셋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예상, 그리고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격렬해질 감정과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마치 내 마음속 혼란을 대변하는 듯 했다. 지연과의 거리감, 그리고 영숙 씨와 얽힌 금지된 감정 사이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아침이면 영숙 씨가 준비한 따뜻한 식탁 앞에서 나는 웃음을 지으려 애썼지만 내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떠나 있었다. 그녀의 실크 가운이 부드럽게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할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갈등에 휩싸였다. 숨기려 해도 그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느 저녁, 지연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말했다. 민수야, 우리 사이에 뭔가 있어 보이는데 숨기지 말자. 나도 힘들어.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답했다. 지연아, 미안해. 혼란스러워서 그래.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쌓인 긴장과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다. 영숙 씨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이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지만 함께 헤쳐나가자.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다. 금지된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나는 매일 갈등했고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우리 셋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처받고 있었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펼쳐질 선택과 고통,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할 운명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길 바라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예상, 그리고 비슷한 경험담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깊어질 감정의 소용돌이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